네, 우리 지역 정보 매거진 동네 발견 5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뭐 겨울방학도 다 끝나고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들의 그 장래 희망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부동의 1위였죠. 이 교사에서 바뀌었습니다. 두 분은 혹시 뭘로 바뀌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저는 왠지 건물주이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한대요. 부모님이 뭐 건물주 하시니까 아마 그런 새로운 꿈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사실 저도 중학교에 그 교육을 하러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꿈을 몇 가지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진짜 건물주가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네네. 요즘 애들이 벌써부터 편하게 돈 벌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아무래도 SNS 쪽 관련된 인터넷 관련된 그렇죠. 뭐 프로게이머라든지 아니면은 1인 미디어, 유튜버? 유튜버. 이런 맞아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대 뭐 관심 사항이기도 한데 둘 다 아쉽게도 아니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1위가 운동선수입니다. 이게 뭐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이제 축구 선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뭐 또 이제 뭐 야구 선수 그런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유튜버도 있어요. 5위에 있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때랑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뭐 그때는 뭐 군인이 되고 있다고 정치인이 되고 있다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많았죠. 대통령. 대통령. 근데 이제 두 분은 그래도 또 박동주 씨는 저랑 좀 시대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죠. 아무튼 그때는 뭐니 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내지는 선생님, 간호사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냥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노지연 아나운서는 뭐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좀 부모님이 너 훌륭한 아나운서가 되라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꿈을 이뤘으니까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좀 어릴 때는 뭐 사실 저희 어릴 때야 지금처럼 뭐 진로다, 뭐 꿈 이런 딱히 교육도 없었기 때문에 뭐 선택에 뭐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은요 꿈을 키우고 있거든요. 1인 미디어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1인 미디어, 이런 어떤 그 편집 기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서요. 시민이 직접 또 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이 제1회 시민 콘텐츠 제작 교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 교육에 대한 수요와 참가 인원을 파악하고요. 또 지역민들을 위한 맞춤 미디어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또 홍보를 해드린 만큼 아주 그 좋은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저도 시간이 되면 좀 한번 해보고 싶네요. 사실 요즘 저희 강사들 쪽에서는 이런 어떤 1인 미디어들을 위한 이런 강의 교육 프로그램을 상품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또 시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배우고 싶거든요. 맞아요. 정말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자유롭게 영상을 찍어서요. 또 우리 동네 발견 통해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저희 요즘 뭐 지역 곳곳에서 많은 축제들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또 소개해드린 거 거기에 가셔가지고 직접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제 여기서 배우신 걸로 그죠?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의 그 멋진 그 자료들을 마음껏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포항시에서 하는 것을 바로 동네 발견으로 연결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기대해 보도록 하고 그럼 이번 한 주 동네 발견은 또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씩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동주 씨가 준비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이 로컬 식객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로컬 식객 만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올해부터는 좀 더 새로워진 로컬 식객 기대해달라고 뭐 저희 강의 때부터 얼마나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동안은요 좀 토속적이고 또 어른들 입맛에 맞는 그런 맛집을 찾아다녔다면요. 앞으로는 저처럼 좀 젊고 트렌디한 그런 맛집을 찾아다닌다고 하셨었잖아요. 오늘이 그 디데이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왠지 제 자리를 뺏어가실까 봐 걱정했는데 뭐 메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대로 로컬 식객에 그대로 아쉽네요. 어디? 다음에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날입니다. 이때까지 로컬 식객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따끈따끈한 신메뉴고요. 특히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메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역민을 위한 진짜 로컬 맛집들을 찾아가는 시간, 로컬 식객들의 단골 맛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입춘도 지났으니 슬슬 운동계획 세운 분들 주목. 자고로 다이어트는 운삼식칠이라 운동만큼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찾아온 오늘의 로컬 식객, 필라테스와 요가를 수련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늘 운동을 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단골집 리스트를 갖고 있을까요? 박동주입니다. 제가 이제는 살을 빼야 될 때가 왔나요? 아니 식객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나게 쫓아왔는데 운동하는 데네요. 이제 막 먹이시더니 이제는 살을 좀 빼라고요? 네. 어쨌거나 설마 운동을 시키지는 않으시겠죠. 먹고 나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을 하는 곳에 이 식객이 계시기 때문에 왠지 오늘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좀 소개해 주실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의 로컬 식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를 통해 누구나 강인한 신체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현수 대표. 몸도 마음도 유연하게 균형 잡힌 삶을 위해 매일매일 수련을 이어가는 만큼 내 몸을 위한 음식도 까다롭게 선택하지 않을까요? 오늘 정현수 원장이 선택한 건강한 맛집들을 찾아갑니다. 역시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조각 같습니다, 몸이.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보면 닭가슴살 뭐 이런 거 왜 좀 그런 맛없는 텁텁한 걸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가끔 네. 뭐 어떤 대회라든가 어떤 그런 촬영이 있을 때는 네. 그럴 수 있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과 먹는 건 같고요. 네. 그렇지만 조금 저염식 그리고 뭐 좀 매우거나 짜거나 그런 음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부도 이렇게 좋으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왠지 로컬 식객보다는 왠지 건강과 몸매, 뭐 여기 피부 뭐 이런 데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찾아가는 맛집도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평소에 조금 건강 관리 위주의 그런 음식들을 먹으러 가는 건가요? 네, 좀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이고 마찬가지 그 셰프님도 굉장히 젊으신 분이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좀 좋은 재료로 만든 그런 음식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먹는 음식. 네네. 정말 바랬거든요. 저 이때까지 저는요 정말 풋풋한 음식들을 아주 포근한 음식들만 먹었는데 오늘 젊은 층의 트렌드에 맞는 음식 또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먹어도 오늘은 살이 좀 덜 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젊은 층들이 즐겨 먹는 건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하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 안 해도 되죠? 네, 안 해도 됩니다. 먹고 하는 게 낫죠? 네, 끝나고 다시. 그럴까요? 네. 가시죠. 네. 정현수 원장의 첫 번째 단골집, 풋풋한 청춘들이 모여드는 대학 내 맛집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높은 음식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지고 있다고요. 파스타와 리조또, 브런치에 샐러드까지 젊은 입맛 사로잡는 다양한 음식들이 기다리는데요. 오늘 식객의 추천 메뉴 본격적으로 만나볼까요? 자, 오늘 로컬 식객이 추천한 첫 번째 맛집은요. 좀 혀 좀 풀어야 됩니다. 리얼 까르보나라와 그리고 리조또가 되겠습니다. 발음 굉장히 어려워요. 늘 국물 먹고 뜯고 막 이러다가 이러는 좀 약간 이 트렌식의 음식을 먹고 얘기하려니까 쉽진 않네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그 맛집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한동대학교에 필라테스 요가 강의를 가끔 오는 데가 있는데 그때 배가 고플 때 한번 왔었는데 여기 먹고 그 다음에 맛도 좋고 건강한 맛이라서 그 다음부터 단골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직접 요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리얼 까르보나라. 네. 근데요, 까르보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얀 크림 소스를 생각하는데 얘는 지금 크림 소스가 아니고 이게 노란 소스네요. 네, 이거는 이제 크림 소스 대신에 원래 리얼은 지중해식 식당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노른자, 계란 노른자와 치즈로 이렇게 만든 그런 까르보나라. 요게 이제 계란 노른자구나. 예. 그리고요, 베이컨이 보통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베이컨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리고기인 줄 알고 있어요. 오리고기. 네. 이거 보니까 훈제 오리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짜잔. 야, 이거 리조또. 보통 우리 어른들이 볶음밥인 줄 알고 시켰다가 이거 왜 이렇게 질퍽하냐 뭐 이렇게 저희 엄마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요걸 딱 보니까 요거는요 이렇게 딱 치즈가 싹 퍼지면서 요걸 딱 입에 넣었을 때 너무 맛있거든. 모짜렐라 치즈. 그죠. 예. 바로 먹고 싶네. 예. 자, 요렇게 나와 있는 우리 두 가지의 메뉴인데요.
이곳은 심장병과 암을 예방한다는 지중해식 건강식단을 지향하는 곳인데요. 때문에 소금과 설탕의 사용은 최대한 적게, 재료 고유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요리법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평소 저염식을 하는 정연수 원장에게도 딱 맞는 맛집이라는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좀 그 로컬 식객으로서 민망스러운 행동을 했죠. 어떻게 까르보나라 이 남은 소스를 국물처럼 이렇게 마셨는지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담백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 노란자였죠? 노란자를 가지고 이게 조리를 해놓으니까 먹으면서도 굉장히 그 입안에서 담백함이 도는데 와 아까운 거예요. 이걸 두고 가기가 그냥 막 마시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고기를 같이 이렇게 가미해서 먹으니까 정말 이 훈제된 고기에서 짭짤한 맛이 있어가지고 또 조화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리조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볶음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해요. 식감이 왜 쫄깃쫄깃하게.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너무 무컹무컹하니까 뭐 죽도 아닌 것이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치즈가 위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그 치즈의 식감이 그런 저의 불편함을 좀 해소를 많이 해준 것 같고 자 맛은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니 해도 머니 얼마지요? 지금 까르보나라와 그리고 리조또 둘 다 6,900원입니다. 9,600원도 아니고 6,900원. 네, 맞습니다. 와,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성비만 봐도 그냥 평점 만점 줘도 될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제가 못 드리네. 네, 오늘 평점은 4.8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2가 빠졌느냐, 2점이 빠졌느냐. 아무래도 접근성이 이제 학교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도 찾아오면서 조금은 헤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좀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는 거. 네, 그거 때문에 제가 한 2점 정도 이렇게 좀 뺐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머지 것들은 대만족입니다. 역대급 가성비 자랑하는 건강한 요리 파스타와 리조또 별점 4.8점.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찾아 도착한 두 번째 식당은 효자동에 위치한 1인 셰프 레스토랑. 보기만 해도 상큼하고 담백해 보이는 샐러드와 샌드위치가 오늘의 추천 메뉴. 과연 이 음식들에는 또 어떤 건강한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로컬 식객이 추천하는 집은요, 이태리 양식당. 이 집을 추천하시게 된 이제 이유, 뭐 또 양식당 워낙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여기는 1인 셰프님이 즉석해서 그날 그 바로바로 주문하는 것마다 조리를 해서 그래서 신선하고 좀 맛있게 요리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한 음식, 특히 뭐 아보카도라든가 올리브라든가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거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먹기는 조금 힘든 그런 거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게 샐러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요게 샐러드죠? 네, 콥 샐러드입니다. 다른 샐러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건강한 다이어트 음식인 토마토 그리고 아보카도 그리고 올리브 오일, 버섯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자, 요거는 모양은 햄버거 같이 생겼는데 이름이 뭐죠? 네, 아보카도 크루아상입니다. 빵이 크루아상 빵, 그 갓 구워낸 크루아상 빵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몸에 좋은 아보카도가 많이 들어갔네 여기. 양파, 토마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보통 햄버거 이러면 뭐 인스턴트 식품이다 막 이래가지고 고기 육류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딱 보기만 해도 색깔이 신선해 보이거든요. 아무튼 기존에 좀 햄버거와 이렇게 비슷한 음식이지만 그렇지만 건강식. 자,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먹어봐야 되죠? 네. 다채로운 재료로 건강함을 더한 콥 샐러드와 아보카도 크로와상. 그 맛은 어떨까요? 바삭바삭 유혹적인 소리. 이것이 바로 뇌까지 행복해지는 ASMR. 오늘 제가 왠지 이 돼지에 온 듯한 느낌. 뭐 사실 너무 예쁘게 담겨 있고 또 이제 이 먹으면서도 굉장히 우아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계속 흘리긴 했지만 일단은 제가 먹어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그 샌드위치는 좀 인스턴트 식품이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인스턴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재료들이 굉장히 가볍게 얇게 굉장히 골고루 들어가서 입안에 들어갔을 때 무게감이 없이 굉장히 좀 씹기에도 좋았었고요. 자, 이 샐러드는 정말 좀 감동스러운 게 이 많은 재료, 정말 많은 재료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집에서 만들려고 하면 이거 장 보는 것만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먹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이 새우가 이렇게 양념으로 이제 그 제가 보니까 된 것 같고 볶은 것 같고 이 버섯도 볶은 것 같고 요렇게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조리가 된 것들을 그대로 둬서 아까처럼 이렇게 덜어서 얘들을 섞어서 먹으니까 드레싱이 별도로 없이 그 재료의 재료에 맞아요, 맞아요. 우리 건강하게 드시는 분들은 원래 따로 드시고 근데 따로 원래 저희가 8가지 재료가 들어간 렌치 드레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렌치 드레싱 같이 드시면 네, 더 풍부하고 맛있게 네,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네, 가격. 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지금 여기 있는 컵 샐러드 그리고 아보카도 크로아상 둘 다 13,000원씩. 13,000원. 네, 맞습니다. 13,000원. 네. 저 13,000원이면 비싼가요? 어떤가요? 적당히. 근데 저는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사실 어른들이 와가지고 보고 야 이거 야채 이렇게 몇 개나 좀 비싸지 않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제가 접할 수 없는 음식, 특히나 이제 아보카도 굉장히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이죠. 그리고 올리브오일 마찬가지, 토마토 재료 자체의 금액이 원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성비를 따지면 그래서 적당하다고 하신 거구나. 장을 보신 분이야. 이제 저런 분들이 아는 거지 가격 대가격이 어떤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평점은 4.6 드리겠습니다. 자, 4점을 왜 뺐느냐 이거 설명을 꼭 해드려야 됩니다. 뭐 맛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샐러드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특유의 어떤 특별한 어떤 가공된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너무 이제 자극적인 맛, 조미료의 맛에 익숙하신 분들은 먹어보고 이거 무슨 맹맹한데 무슨 맛이지라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설명 듣고 나니까 몸에 좋다라고 하지만 막연하게 오셔서는 별 맛이 무슨 특별한 맛이 없네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대중적인 입맛을 감안했을 때의 점수를 제가 조금 뺀 거지만 사실 이제는 우리도 이런 맛을 이제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런 맛 즐겨야 됩니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죠. 그죠? 네네. 신선한 맛, 아보카도 크로와상과 콥 샐러드 평점 4.6점. 신선한 재료, 건강한 요리법으로 만드는 이태리 요리들. 다가오는 봄, 좀 더 가벼운 몸을 원하신다면 필라테스 요가 운동과 함께 정연소 원장의 추천 맛집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필라테스와 요가를 지도하는 정연소 원장의 추천 맛집을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 정말 그 건강식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서 막 보는 사람들도 막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드레싱을 좀 함께 이제 안 뿌리고 드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정 에피소드가 돼버렸는데 이제 사실 저도 처음에 드레싱이 없지 이러다가 원래 이런가 보다. 그리고 드레싱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빵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대요 또 이분이니까 정연소 원장님도 평소에 드레싱을 얹어서 안 드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렌치 드레싱이라는 것을 뒤에 저희가 사실 섞어서 먹어봤거든요. 야 근데 정말 그냥 먹는 거하고 또 다른 깊은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걸 넣고 먹었으면 평점이 저렇게 낮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의 아무래도 실수였어요. 이제 그 드레싱은 이제 다이어트에는 이제 도움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맛은 좋지. 정 원장께서는 아마 그걸 이제 드시지 않았나 보네요. 네.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이제 8가지의 정말 풍부한 재료로 하루를 이렇게 숙성시켜가지고 정말 깊은 맛이 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뿌려서 이렇게 저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도 생각하시지만 뿌려서 꼭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맛집으로 추천됐구나라고 인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 드레싱을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는 평점이 몇 점일까요? 그렇죠. 네, 4.9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풍성한 그 재료들을 봤을 때 이게 또 컵 샐러드가 특히 왜 탄수화물 좀 적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겐 그 컵 샐러드 한 그릇만으로도 충분히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을 만큼 양도 푸짐했고 또 신선한 채소들이 과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점수를 충분히 그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맛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4.6
주시길래 평상시 막 이렇게 국물 있는 거 막 드시고 그거 좀 시대 차이,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했더니만 그 드레싱을 또 뿌려서 드시니까 거의 4.99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한동대 안에 있는 그 식당 가봤는데 학생들이 이제 주로 많이 가고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깥에서 드시는 그런 이 가격보다도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사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그 사정도 조금 감안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저희가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곧 이제 2월 말부터는 300원 오른대요. 300원. 그걸 기억해 주시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크죠. 300원. 300원이면. 그리고 또 조금 반가운 소식은 양덕동에 2호점을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학교에 있는 것보다는 좀 접근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저렴해서 좋았고 저는 사실 오늘 소개해 주신 그런 식당들 다 너무 좋았던 게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좀 사 먹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신 것들은 저염식이면서도 또 맛도 좋은 건강 식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평소에 뭐 운동 좋아하시고 좀 그리고 또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추천해드린 맛집 한번 꼭 찾아가 보시고 자,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물론 맛있고 건강한 거 먹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중요하다. 필라테스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건강에는 일단 몸을 또 움직여야 되니까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또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필라테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네 발견 다음 소식 또 알아볼까요? 네, 요즘 절약과 재테크를 합친 이 짠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뭐 그만큼 좀 새어나가는 돈을 막고 또 현명한 소비를 추구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자꾸 오르니까 특히 이제 막 마트 같은 데 장을 보러 가면요. 이거 들었다 놨다. 그리고 또 알죠. 정말 제가 너무 치사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해서 100원 뭐 이렇게 얼마 더 싼 거 막 고르고 막 100g당 얼마인지 체크하고 막 체크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좀 심하잖아요. 몇 개 좀 담고 나면은 몇만 원 훌쩍 넘어서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보다 좀 더 알뜰하게 우리 지역 로컬 푸드를 구매할 수 있는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 혼자 사는 우리 서영석 리포터. 저녁 찬거리 때문에 장 보러 왔나 본데요. 그런데 이게 다 뭐죠? 채소류는 하나도 없이 전부 라면? 영석 씨, 편식해요? 편식이라니요. 저도 우리 농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농산물 비싸잖아요.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 같은 자취남들에게는 라면이 제일 좋아요. 만만해. 그럼 직거래로 사면 되잖아요. 직거래요? 품질 좋은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곳.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착한 장터에서 우리 알뜰 쇼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역의 로컬 푸드,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북적 정말 다양한 농산물들이 진열돼 있는데요. 로컬 푸드 직매장인 만큼 다양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귤도 보이고 딸기며 사과며 배며 다 있기는 한데 요즘 철이니만큼 저는 사실 토마토를 좀 기대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토마토가 없어요. 토마토 많죠. 있어요. 없는데? 근데 저희는 그 당일 포장해서 수확을 하고 당일 포장했는 농산물만 진열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직 진열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열심히 포장하고 계실 건데 좀 가서 받아오실래요?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올게? 네네. 오늘 수확을 하셔가지고 아마 포장을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저보러 가보라고요? 네. 근데 농가는 멀잖아요. 아니요. 멀지 않아요. 저희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에 그 진열되는 농산물들은 다 요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가져오시기 때문에. 아, 지금 한창 수확 중이군요. 그럼 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직매장에서 멀지도 않겠다. 직접 농가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한창 수확 중이었는데요.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 장바구니에 저장. 익었다 향기가 좋다를 찾아오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아니 멀지 않고 가깝긴 하지만 제가 토마토를 사러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 어디서 갈게요? 로컬 직매장에서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니까 없더라고요. 네, 아니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러면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토마토 지금 수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 작업. 방금 딴 토마토, 그 맛과 신선함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바로 한 입 베어 무는데 친환경 우리 지역 로컬 푸드. 그래, 이 맛이야. 오, 달다. 엄청 달죠? 엄청 달고요. 엄청 시원해요. 와. 원래 이렇게 물이 많아요, 토마토가? 단단하고? 토마토가 금방 따면은 이렇게 그 수분이 많고 식감이 조금 아삭아삭할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이거를 따가지고 저 멀리까지 배송 가는 것보다는 지금 따서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겠네요. 그렇죠. 가까운 데서 바로 먹는 게? 네. 그 맛이군요. 아니, 탱글탱글하고 꽉 찬 게 보이시죠? 요게 진짜 토마토입니다. 이 로컬 푸드 직매장을 이용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6개월. 아니, 어떻게 반응이 더 좋아요? 네, 그 저희 밭에서 바로 수확해서 가니까 그 소비자하고 이제 직거래가 되니까 소비자도 사게 드시고 싱싱한 그 토마토를 드실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 신선도는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가고. 떨어지고 네. 좋은 품질을 먹을 수 있다는 거네. 그죠? 네. 아니,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로컬 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면 어떤 것들이 좋아요? 농민 입장에서는 농사가 잘 되면은 과잉 생산되니까 좀 힘들고 또 안 되면은 또 없어서 못 파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거 제품을 바로 출하해서 로컬이라는 그 매장을 이용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해 그냥 고민 없이 수확하는 대로 바로바로 팔려나가니까 안정성이 생기는구나. 네, 그렇죠. 땀 흘려 정성스럽게 키운 우리 농산물. 재배부터 수확, 포장까지 농장에서 모든 작업을 마치면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바로 직매장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예쁘게 포장까지 끝냈습니다. 그야말로 이 토마토는 당일 생산이고 당일 판매죠. 그렇습니다. 소비자님들 기다리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 직매장 인근의 300여 농가에서 매일 아침마다 수확한 농산물들을 생산자인 농민들이 진열하고 판매하는데요. 그날 가격도 직접 농사지은 농민들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매대에 토마토가 딱 깔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이제 엄청 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확한 토마토. 그죠? 아니, 가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10,000원부터 20,000원까지 있습니다. 5kg 단위로. 요즘 작황이 너무 좋아서 그냥 소비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질은 좋고 가격은 떨어졌고 철이네요, 그야말로. 네, 그렇습니다. 들으셨죠? 토마토 사기에 지금 같은 때가 없습니다. 얼른 와서 득템하십시오. 득템. 획기적인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슬로건으로 지난 2017년 7월에 경주에서 최초로 문을 연 로컬 푸드 직매장. 신선한 채소류는 물론 과일에다 지역 특산물 그리고 농산 가공품까지 안전한 먹거리들이 다양하게 구비돼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식 코너도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냥 지나치면 섭섭하죠. 서영석 리포터도 바로 시식을 해보는데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오, 대박.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디안 감자. 우리 인근에 있는 농민들의 땀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맛있게 먹으면 건강하고요. 건강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세요. 사계절 농산물이 수확되는 시기에 따라 매번 진열되는 품목들도 달라지는데요. 재배한 농민들의 얼굴, 실명, 연락처까지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신감.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란 이런 게 아닐까요? 하나는 예쁘게 따라다니고 하나는 더 예쁘게 안고 안녕. 장을 보고 계시네요. 네. 어떤 거 장 보러 오셨어요? 오늘 여기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이 많으니까 애기들 먹이려면은 진짜 믿고 먹일 수 있는 거 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네, 배추하고 시금치하고 이런 거 좀 사서 애들 반찬 좀 해먹이려고 그래서 장 보러 나오셨구나. 왔어요. 네. 예. 사실 아이들 이유식이나 우리
뭐 유아식 그리고 네. 어린아이 먹는 거라서 신경이 더 쓰일 거 아니에요. 진짜 가격도 가격인데 그 재배하신 분이 바로 이제 여기로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진짜 신선하고 집에 가져가도 정말 오랫동안 변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 품질도 좋고. 가격 착해 품질 좋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농민들. 그래서 판매하러 왔다가도 장을 자주 본다고 여기 하네요. 물건들 있잖아요. 다 물론 좋겠지만 어떻게 잘 골라야지 값싸고 예쁘고 좋은 물건 고를 수 있어요? 여기는 다 좋은 물건 다 깨끗하고 다 그런 거 갖다 였기 때문에 안 보고 사도 돼요. 나도 다 깨끗하게 였기 때문에 안 보고 사가도 돼요. 아, 눈 감고 딱 찍으면 신선해요? 예. 눈 감고 딱 찍으면 값싸요? 예, 요거 다 돼지 감자도 깨끗하게 했고 아하. 대추도 깨끗하게 아하. 했고 무말랭이도 최호식씨 300g에 5,000원 다 깨끗하게 해서 예. 좋아요. 아니 어머니 장바구니를 보니까 아니 어머니 큰일 났네. 오늘은 파는 것보다 사가는 게 더 많겠다. 나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많이 사요. 그럼 우리 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을지 서영석 리포터가 직접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라면만 담았던 영석 씨.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아보는데요. 요즘 장바구니에 조금만 담아도 10,000원짜리 지폐가 술술 빠져나가는데 과연 최종 금액 얼마나 나왔을까요? 일단 많은 물건들은 샀고요. 계산은 끝났는데 가격이 궁금합니다. 얼마입니지? 1,600원. 보셨죠? 이 많은 농산물을 사고도 10,000원짜리 한 장에 600원이면 끝. 와야겠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해 모두가 신바람 나는 행복한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오늘 저녁은 우리 지역 로컬푸드로 맛있는 밥상 차려보는 건 어떠세요? 우리 농산물이 최고입니다. 로컬푸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경주 지역에 최초로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곳이 이제 경주 포항간 7번 국도에 있기 때문에 경주 분들도 많이 가십니다만 포항 분들도 많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영석 리포터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장을 많이 봤는데 10,000원 안팎으로 나왔어요. 이거 네, 놀랄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네. 정말 이게 10,000원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여기서 장을 보면요. 네. 크게 20,000원을 크게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저렴한 건데 네. 저는 혼자 사는데도 장을 한번 보면 5-6만 원이 5-6만 원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냥 여기 꼭 집어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보통 이제 일반 마트를 이용하면 좀 그렇죠.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생산자와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는 연결하죠. 직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가격도 가격이지만 당일 수확에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사가지고 가서 잘만 보관하시면은요 좀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싱싱하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없이 바로 이제 매장으로 온 거기 때문에 네네네. 충분히 이제 그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어딜 가나 명당 자리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맞아. 이 자리가 좋아 막 이런 거 있죠. 네. 근데 여기 이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에게 눈에 가장 잘 띄는 이 매대를 한 농가가 독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이 매대에 진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참 사이좋게 돌아가면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진열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웃들이고 다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네. 이렇게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매대도 이렇게 뭐 좋은 몫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쓰실 수도 있고 한데 또 제가 듣기에는 이제 작게 또 텃밭을 운영하고 계시는 일반인 분들도 여기에 이제 가꾼 그 농산물들을 갖다 놓고 이제 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대신 네. 직매장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예. 그렇게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네. 예. 보통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농사를 막 지어가지고 손주들한테 주고서 남은 거 그 이제 본인들이 다 먹기도 좀 양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이렇게 소소하게 들고 오셔서 파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파시는 거 이거 한번 사보고 싶어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포항시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앞 마당에서 직거래 장터 열리고 있잖아요. 이제 5월부터면 다시 문을 연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경주의 그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말고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경주에 또 하나 더 들어선다고 합니다. 내년 6월에 이제 개장을 이제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열면은 또 여러분께 소개도 해드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 여러분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2월 10일이었죠. 포항의 먼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한 번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 놀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포항은 아직 그 2017년에 일어났던 그 지진의 그 원인을 아직 그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좀 그걸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열발전소와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 하긴 뭐 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시간은 자꾸 흐르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동네 초대석에 이 포항 지진 지역 발전소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지열발전 정부조사단 시민대표 양만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그 포항 경주 등지에 계신 분들이 좀 지진을 느낀 분들도 계셨어요. 예. 양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저희 집이 3층입니다. 네. 그 지진이 발생할 때 약간 그 제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좀 조용한 상태였겠네요. 예.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네. 이게 흔들리는구나. 이게 지진이 아닌가 했는데 한 30초 있더니만은 문자가 긴 거 문자가 소리를 그렇죠. 막 내면서 막 날아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뭐 바다에서 포항 문구가 들어갔죠. 네네. 포항 문구가 들어가 50km. 그리고 4지진. 그러고 보고 있는데 또 아들한테 또 전화 한 1, 2분 있으면 아빠 괜찮으냐고. 아드님은 어디 우리 포항에 안 계시고? 근데 운전 중이었다고. 운전 중이었고. 예. 그러더니 또 옆에서 텔레비 보던 그 아내가 자막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지진이 또 지진 느꼈느냐고. 좀 느꼈다고. 그러고 한참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니까 뉴스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 뉴스가 나가고 난 뒤에 또 전화가 와요. 이거 뭐 내가 이제 지진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당장 뭐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왜냐하면 포항이 전국 언론에서 나가니까 이 포항 지진 도시로 낙인이 찍힌다. 포항 지진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그런 게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이게 또 지진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때 포항 지진이라고 계속 이렇게 나니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자꾸 이렇게 좀 불안감만 조성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네. 맞아요. 사실 먼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인데 이렇게 이번에도 포항 지진이라고 또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죠. 저도 친구들한테 걱정하는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2017년 지진과 연결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10일 날 일어나는 지진은 그 바다에서 일어났고 또 육지에서 안 일어났잖아요. 그건 또 자연 지진입니다. 분명한. 근데 그 1년 전에 이제 4.2 지진은 이제 지열발전소와 관련해서 연관돼가 여진에 일어났는 건데 이게 언론 쪽에서는 1년 전 지진과 또 지금 2월 10일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보도를 해 나가니까 마치 이게 포항 지진 일반 전국민들은 이렇게 포항에서 일어났다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자료 화면도 보면은 그 재작년 그 자료 화면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해서 보니까 다른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진짜 똑같은 지진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한테 전화해서 뭐 문자를 보낸 분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뭐 전화 받느라고 아주 일을 못했다고. 또 어떤 분은 뭐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부동산 떨어지는 거, 경기 불황이 더 무섭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네. 하게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물론 어떤 그런 뭐 재해도 재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경기에도 이 지진이 날 정도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건데 아니 근데 사실 이번 그 지진은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인데 그걸 포항 지진이라고 하니까 예. 그렇잖아요. 왜 그 기상청에서는 바다에서 일어난 거를 포항 지진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었을까요? 글쎄요. 아마 그거는 기상청의 보도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바다에서 10km든 50km든 100km든 네. 가까운 이제 행정 지역을 연관 이름을 붙여서 진원지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포항 지진이라 하니까 네. 사람들이 1년 전에 저기 큰 지진이 일어난 곳인데 이렇게 해서 그렇죠. 사실은 뭐 다른 분이 그랬죠. 동해안 지진이라는 네. 표기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예. 그런 주장들이 최근에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50km 밖에서 이렇게 일어난 지진인데 꼭 그렇게 포항 지진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 이제 박사님은 지열발전 정부조사단 시민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2017년 포항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 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 지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 이제 지진에 대해서는 이제 지진 그 규명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지진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인간이 만든 유발, 촉발 뭐 이런 지진이라고 이제 개념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포항 지진은 분명히 이제 그 실증적인 근거가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작년 4월에 사이언스지죠. 과학 잡지에서 우리나라 학자뿐만 아니라 외국 학자가 우리나라 학자가 발표하고 외국 학자가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지진이 포항 지진은 유발 지진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진원지가 자연 지진은 적어도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원지는 15 내지 16km입니다. 근데 포항 지진은 5km에 이제 낮은 5km인데 이 5km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제열발전소가 그 물 투입했을 때 그 파이프를 집어넣거든요. 생산전과 뭐 투입정인데 그 지점이 5km입니다. 그 5km 근방에서 지진이 계속 큰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도 거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이 아무래도 이건 지열발전소와 가깝다. 또 두 번째 요인은 물 투입하자마자 얼마 안 해서 바로 또 지진이 일어나는 이 연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항 지진은 제가 뭐 나이가 60 넘었는데요. 60년 동안 거의 포항 지진은 그 4.0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큰 지진은 거대 지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포항에 왜 이제 지열발전소를 건설했느냐 하면은 50년 동안 거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열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입지 조건으로. 그런 거 보면은 이제까지 이게 50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그 중간 요인이 뭐냐? 지열발전소 때문이다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고 이제 지금 규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근거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유발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외국에도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 지진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인데요. 여기를 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스위스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스위스는 우리하고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은 언제 지었냐고 가동을 했느냐 하면 2006년도에 가동을 해서 2009년도에 거의 이제 조사를 끝내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게 이제 포항과 동일한 점은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 지열발전소를 지었어요. 바젤은 거의 주차장 G파워사에 이 건설했던 하고 운영했던 지역의 이제 도심 지역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아주 이제 번화가와 한 버스로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가깝네요. 그렇고 포항도 사실은 가깝죠. 지금 어디 짜집니까? 뭐 거의 한동대학 근방인데 한 2km만 넘어가면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두 번째는 둘 다 단청 지역에 밑에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 재열발전소를 지었다는 거죠. 이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단층이 발견이 된 거죠. 두 가지가 일치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스위스에서는 그렇게 지진이 한번 났을 때 이미 중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포항 지진은 3.1이 지진이 나고 나서 또 이제 5.4의 지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도 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부나 발전소에 대응하는 거에 대한 차이점도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게 우리는 이제 3.1 지진이 일어나고도 다시 2달 뒤에 가동을 합니다. 그럼 바젤은 3.4 지진입니다. 차이가 0.3 차이인데도 바젤은 멈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시 계속 2달 뒤에 다시 돌리는 바람에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이제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바젤은 3.4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검찰이나 경찰이 15분 만에 압수영장을 가지고 집하우스에 수리를 다 압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계속 이제 재판을 걸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포항은 사실은 이 지역에 검찰이나 경찰이 있었지만은 5.4 지진이 일어나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군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보상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젤은 그 집하우스가 재열발전소를 지으면서 지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900만 불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그 피해 일어나는 주민들은 보험으로 다 보상을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넥스지오가 정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재열발전소가 지진이 일어난다는 위험도 국민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안 알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이야기 또 될 수 있는 것은 바젤은 계속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알렸습니다. 근데 포항은 깜깜이로 시민들한테 전혀 알리지도 않고 운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후 부분에 있는데요. 이 이제 재열발전소가 물 투입하고 이제 안에 열이 있는 것을 전기로 올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이제 물 투입에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빠져나오기도 했는데 바젤의 경우는 물 투입해서 들어간 이 물이 다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하에서 압력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계속 모니터를 해서 작년 2017년 그러니까 2009년에 문 닫고 7년도에 다시 그 안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는 사후 관리를 하는 모니터를 실시했는데 비해서 포항은 아직도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후 모니터가 이 압력이 절반가량의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요? 이 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사후 관리 부분도 있군요. 그리고 이제 조사 기간도 우리가 이제 포항의 경우는 3월 20일 날 발표를 합니다. 조사가 시작이 작년 2월에 시작했는데요. 그 마감이 이제 3월 20일 날 발표되고 4월 달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거의 1년 2개월 걸리지만은 바젤은 2년 8개월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은 거기 한 3년 했지만 우리는 한 1년여에서도 조사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위스 바젤과 이제 우리 지역과의 이제 차이점을 아주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진행 중인 포항 지진 연관성 조사 연구가 3월 20일쯤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제 이게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를 대상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소송을 뭐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방금 이게 스위스 바젤은 검찰과 경찰이 이게 이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압수 연장도 신청했잖아요. 포항의 경우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3월 20일 날 발표되는 정부 조사단의 발표의 초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재열발전소가 5.4 지진, 포항 지진에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쉽게 말하면 유발 지진이나 촉발 지진, 즉 재열발전소가 지진을 일으켰냐 안 일으켰냐 아니면 자연 지진이냐 이 두 가지 연관성만 발표를 합니다. 대신
이 지열발전소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렸느냐, 이 잘못 운영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 나올 겁니다. 책임 규명이 좀 안 되면은 이 보상 부분 일단은 만약에 이게 유발 지진이다든가 촉발 지진이다 되면은 지열발전소가 책임이 있다고 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넥스지오가 뭘 잘못했고 정부가 뭘 잘못했는가를 확실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봐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책임을 분명히 이제 밝혀야지만 거기에 대한 또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책임 규명을 또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들어보면요, 우리 포항시도 좀 시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포항시가 지진을 대비해서 세계적인 방제 도시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진 문제와 관련해서 좀 시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 지진 사후 방제 대책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시는 지금 이제 그 사후를 위해서 홍해 지역의 도시재생센터라든가 포항시에는 다시 이제 지진 대책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진 이후에 우리 도시가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당장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건물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면 위험한 게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뭐 등등의 이제 도시 인프라가 이제 그 지진에 견뎌낼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지진에 대비해서 이제 그 재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대부분 그 제가 이제 시에서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참여해내고 견뎌내고 또 트라우마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도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어떻게 상호 연관시켜서 이 도시를 재구성할 것인가를 사실 지진이 일어나고 변하지 않았다 하면 이건 아무 문제 대책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심각하게 주민들과 전문가 언론과 같이 합쳐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을 오늘 좀 정확하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인을 알아야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한 번 더 이렇게 각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곧 이제 발표될 조사 이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납득할 만한 그 조사 결과 또 원만한 해결 방안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시민대표단의 역할이 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열발전 정부조사단 시민대표 양만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으로 참여 방법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시청자와 함께하는 동네 발견에서는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 자랑거리 그리고 이색 맛집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핸드폰 속에 아주 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재미난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요 저희한테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으로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많이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저희 동네 발견 홈페이지 또는 SNS 그리고 깨떡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깨떡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